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46강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죠. 자,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 저랑 문법 공부하시는 그런 날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를 여러분께 드렸고요. ing랑 ed 분사는 개념상으로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고 정리를 저희가 이제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좀 심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분사 두 번째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ing와 ed가 이제 개념상으로 어떻게 다른지, 또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지난 시간에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앞에서 수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뒤에서 수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영어는 어순이 가장 중요한 언어다라고 시작 시점부터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는 경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좀 더 어순에 대한 공식이 여러분들께 깔끔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명사 주어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ed가 나왔어요. 그럼 이 ed는 동사일까요? 분사일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져야 여러분들 해석이 깔끔해지고 정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슈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다 다루어진 이후에는 마무리는 퀴즈로 하는 거 아시죠? 그러시면 첫 번째 토픽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는 경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일단 뭐가 생각나야 되죠? 명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받는다? 그럼 두 단어 이상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렇게 분사의 구가 성립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1형식만 빠졌네요. 보니까 2, 3, 4, 5형식 동사들이 있어요. 2, 3, 4, 5형식의 동사들에 ing가 붙었습니다. 그럼 ing는 능동의 개념이니까 구조도 능동이죠. 그러면 뒤쪽에는 제가 복잡하게 다 쓰지 않고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썼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2형식의 ing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올까요? for. 3형식의 ing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능동구조니까 목적어. 4형식의 ing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목적어 2개. 5형식의 ing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목적어, 목적 보어. 이 긴 이야기가 한 단어로 뭐예요? 플러스 알파가 뭐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말뭉치를 이루게 되면 두 단어 이상이니까 얘는 어떻다? 항상 뒤에서 앞쪽으로만 수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문으로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예문 보시면 we bought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샀어요. 그죠? 그런데 뒤쪽을 보니까 offering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보시면 ing인데 이 ing가 명사 자리에 있진 않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하는 것인데 왜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했을까요? offering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수요동사 offer에 ing가 붙은 거잖아요. 수요동사는 여러분들 몇 형식으로 구성하죠? 3 아니면 4로 구성을 하죠. 여기는 보면 어때요? 하나의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 우리에게 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뭔가를 샀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뒤에서 앞으로 수식했는지 알겠어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thing 있습니다. thing으로 끝나는 단어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한 단어짜리 형용사가 수식을 하더라도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좀 괴물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예문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시더라도 두 단어 이상의 말뭉치가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사실 충분히 이해 납득이 되셨죠? 이렇게 해서 2, 3, 4, 5 형식의 동사들이 플러스 알파를 취하는 경우에는 100%
뒤쪽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어때요? 일형식이 빠졌는데 일형식의 ing가 그냥 올 수도 있지만 뒤쪽에 뭘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을 데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물론 여기에 있는 부사구나 절은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는 이 전체가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의 뭉치가 된다는 거예요. 두 단어 이상의.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론이 이해되셨으면 예문으로 증명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There are people. 자, 요거는 지금 아무 뜻도 없는 그런 주어가 되겠고요. There is, there are 구문이 되겠습니다. 주어가 뒤로 빠진다고 했죠? 자, people인데요.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Sleeping on the grass by the lak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사람들인데 sleeping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뭐가 붙었어요?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어디 자고 있어요? 바로 잔디 위에서 자고 있다. 그런데 그 잔디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호수 옆에 있는 그런 잔디가 되겠습니다. 아우, 상상만 해봐도 굉장히 풍경이 좋죠, 그죠? 호수 옆에 잔디가 있는데 탁 누워갖고 잠을 청하고 있는 아주 한가로운 그런 풍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잘못하면 쯔쯔가무시병, 쥐의 배설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낭만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닥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anyway,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sleep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자서 만약에 뒤쪽에 얘네들은 옵션이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there are sleeping people.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이거는 앞에서 뒤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한 단어짜리니까. 하지만 부사구나 절이 뒤에 동반돼 있으므로 전체 말뭉치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는 이런 어순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이 예문도 여러분들 납득되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There are people sleeping on the grass by the lake.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방금 저희가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말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문서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형식 동사의 ing가 부사구, 부사절을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수식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 경우는 어때요? 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때요? 앞에서 뒤쪽으로 형용사처럼 그냥 수식을 하는 것이 맞죠. 자, 예문으로는 이렇습니다. existing law. 많이 봤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 차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 법이 is completely satisfactory. 자, 완전히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할 때, 자, 뒤쪽에 부사구나 부사절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 단독 분사 ing의 경우, 일형식의 ing의 경우 앞쪽에서 뒤쪽으로 수식할 수도 있다 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ing 분사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하는 경우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ed 분사로 가야죠. 자, ed 분사인데 4형식과 5형식만 제시를 했습니다. 얘네들의 ed 분사예요. 4형식은 수동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되죠? ed 분사는 수동의 개념이고 수동의 구조니까 4형식은 3이 되고 5형식은 2가 되겠죠. 따라서 이하의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붙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 5형식의 ed는 항상 뒤에서 앞으로 플러스 알파와 함께 수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예문 하나 보세요, 여러분들. Every candidate. 자, 동사는 어디 있어요? must라고 하는 분명한 동사가 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offered는 100% 동사가 아닌 것이고요. 그런데 offered는 왜 뒤쪽에 목적어를 하나 취했죠? 네, 수요 동사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세 단어가 하나의 말 뭉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position을, 자, position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직위의 뜻도 있다 그랬죠? 어떤 직위를 제공받은, 자, every candidate. candidate는 후보자예요. 자, 매 후보자 한 명 한 명은 must participate. 참가해야만 합니다. 나머지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자,
자, 세미나 클래스에. 근데 그 세미나 클래스가 어떻대요? 2-week 세미나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2주짜리 세미나 클래스에 참석해야만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두 단어 이상이 9를 이루는 케이스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삼형식 동사의 ed 같은 경우에는 수동 구조면 뭐죠? 삼형식의 ed면 일형식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일형식과 똑같이 부사구나 부사절을 동반할 때만 뒤에서 앞쪽으로 수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예문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Student IDs. 그래서 학생 그 신분증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갱신되어야만 한다. 이 예문도 앞쪽에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made가 만약에 한 단어짜리로 왔다면 앞에서 뒤로 수식을 했겠지만 뒤쪽에 자 부사구가 이렇게 동반됐네요. 자,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언제 만들어졌어요? 2022년 이전에 만들어진 student IDs가 되겠습니다. 납득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또 두 단어 이상의 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자, 요것도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오는 by this weekend는 자, by 다음에 시간이 오게 되면 늦어도 언제까지는이죠?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갱신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깔끔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ing의 두 케이스, ed의 두 케이스 해서 분사 구가 성립되는 경우를 자,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이제는 이제 다른 아이템이에요. 분사가 단독으로 한 단어짜리가 수식을 하는데도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수식 받는 명사가 대명사일 때 그러하고요. 저의 경우를 좀 설명을 좀 여러분께 좀 해드리면 저는 그냥 아예 예문을 외웠었어요. 그때. Those invited 이런 식으로 아예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예문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저는 those invited 중학교 때 그래서 요거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those라고 하는 단어 별표 3개 those는 that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일 수도 있지만 수식 어구를 동반할 때는 다시 조건이 있어요. 수식 어구를 동반할 때만 이 친구는 뭘로 쓰인다? people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a list of those invited 라고 하면 초대받은 사람들의 목록이 이렇게 되고요. attach는 붙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첨부되어 있다 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자, to this report, 이 보고서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나 이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나왔어요. 자, those invited 이렇게 되는 자, 예문 하나 외워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근데 이 those가 people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a list of invited people 이렇게 어순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명사가 수식받는 경우에만 그러하다라고 하는 점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픽으로 좀 이동을 좀 해볼게요. 자, 명사 주어 다음에 ed가 나오면 동사냐 분사냐. 그 ed는 동사도 되고 분사도 될 수 있잖아요. 자, 간단한 논리부터 복잡한 논리까지 3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ed 말고 동사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 ed는 동사 아니겠습니까? 자, many people canceled. canceled 말고 동사가 안 보여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취소했다. their trip. 여행을요. 어디 행 여행입니까? 바로 베이징 행 여행이고요. 뭐 때문에 취소했나요? 바로 smog warning 때문에, 스모그에 대한 경고 때문에 취소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canceled는 동사죠. 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ed형 말고 명백한 동사가 있어요. 문장 안에. 얘가 동사인지 분사인지 지금 주어 다음에 나와서 헷갈렸는데 여기 was라고 하는 동사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100%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하고 있는 분사구죠. 자, elect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O형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하에 명사보호가 하나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남자가 요때부터 요때까지죠. 네, 그러니까 무려 68년 동안 자, 어때요? 키가 더 컸다. Of the two candidates. 두 후보자들 중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elected처럼 주어 다음에 ed가 나왔으나 당황하지 말고 명확한 동사가 보이면
괄호로 묶어서 분사로 처리하고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한다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3단계가 뭐냐면 ed형이 연속으로 등장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ed가 과거 동사면 어때요? 시점만 과거로 간 거죠. 타동사는 그대로 어때요? 타동사예요. 과거에 그 타동사의 행위가 발생한 거죠. 따라서 ed가 과거 동사면 목적어를 그대로 취할 겁니다. 즉 능동 구조예요. 하지만 과거 분사이면 수동의 구조로 바뀔 겁니다. 따라서 ed가 연속으로 나왔을 때 하나는 능동 구조, 하나는 수동 구조일 거거든요. 따라서 수동 구조면 분사로 판단하고 능동 구조면 여러분들이 동사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예문으로 가시면 증명해 볼게요. 여기 지금 corrected와 posted가 나와 있는데 둘 다 타동사예요. correct는 수정하다, post는 뭐뭐뭐를 게시하다. 그런데 하나는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고 하나는 목적어가 없는 수동 구조네요. 따라서 누가 동사예요? 너 동사해 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Mr. Johnson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정했습니다. 메모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posted는 이제 뭐예요? 분사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겠네요. 자, 게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bulletin board라고 하면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메모를 수정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해석을 앞으로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ed가 연속으로 둘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더 어려워요. 둘 다 목적어를 하나씩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띵 떠올라야 되는 건 뭐죠? offer가 수요동사다. 수요동사는 삼형식의 구조로 쓰였을 때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문맥상으로 결정한다. 요 사람이 포지션을 제공했다의 동사도 될 수 있으나 candidates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직위를 스스로 제공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동 구조로 판단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포지션을 제공받은 후보자가 accept는 이제 근데 수요 동사가 아니니까 자, 그것을 받아들였다. 동사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납득되셨어요? 자, verbally라고 하는 단어는 구두로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짓고요. 자, 마지막 토픽만 남았는데요.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어 다음에 자동사의 ed가 나왔어요. 자동사의 ed는 뭐뭐 당하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수식 자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주어 다음에 등장하는 자동사의 ed는 100% 동사예요. 자, 나 도착했어요. 어디에? 역에. A little early.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수식 못하는 애가 선택지 중에 누구예요? 동사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과거분사의 개념, 주관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수동 완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이고요. 자, 명사를 앞에서 뒤로 수식한다? 이거 한 단어짜리의 케이스잖아요. 보어가 와야 되고, 목적어, 자, 요거는 이제 5형식이니까 2형식이 되는 것이고, 자, 요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3형식 동사의 ed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들 설명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복습하셔야 되고요. 내일하고 모레 반복해서 할 거니까요.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